일본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가 한국의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정작 자국의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친 것도 모른 채 한가하게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아냥대다가 참교육을 당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이후에 한마디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탄소 배출 삭감안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일본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본 정부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후에 일본 죽이기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산 불매라는 초강수를 두고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며 한미중 외교의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역으로 한국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유의 한마디로 인해 일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요한 총선 승리 후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중에 대한 극단적 외교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산 제품 불매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의 내용 중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산업에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를 훔치는 산업 스파이 짓을 일삼다가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상당하다 보니 중국산 불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중국 견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미국 발 맞추기식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 개정안을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자 중국산 불매를 추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가는 길은 꽃길이 됐든 가시밭길이 됐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극단적 외교 노선을 택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에 가까운 외교 방식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4년 8개월이라는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한국 탓을 하던 일본이 이번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정면 돌파 대신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산 제품은 대놓고 불매를 선언하면서도 한국산 제품 불매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를 선언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제품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아 일본의 그 어떤 제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위류 관리기인 스타일러입니다. 일본은 원래 자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외국 상자전이 무덤이라고 불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일가구 이 스타일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스타일러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는 일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을 정도로 꽃가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봄가을이면 환경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꽃가루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는데요. 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일본 전국에 대량으로 심었던 참나무가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꽃가루 재앙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의 스타일러가 일본인들에게 구세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판매되는 스타일러에는 참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모드를 추가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건데요. 자국 제품의 의류 관리기가 없는 일본에서 한국의 스타일러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대형 가전 판매점에서 최대 8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물의 나라 일본이 푹 빠져버린 한국의 수산물이 있습니다. 스타일러처럼 대체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 제품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스타일러난 김의 일본 점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마저 한국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EU가 발표한 배출을 대폭 삭감안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표안이 일본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0년부터 사실상 금지한다는 조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제조업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이 살아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직까지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최강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도요타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보급으로 친환경차를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 두 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이며 이 중 도요타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71%위 정도인데요. 즉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들 뿐 유럽, 미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신차 판매 금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카가 15년 뒤면 용도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유럽의 발표는 하이브리드카로 치고 나간 일본 자동차의 견제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카의 구조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돼 왔지만 내연기관 구동계통과 전기 구동계통을 동시에 넣는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원가 인하의 여지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하면서 제조 원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기차 쪽으로 개발 보급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EU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이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전기차 시대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표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들 이후엔 누구도 만들지 않는 죽은 기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진화해온 내수 시장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이후에 발표한 이후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외에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EU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린다고 해도 모든 내연기관 신차가 퇴출되는 2030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부 조달에 의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 이번 조치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앱 마켓 IT 서비스 등이 실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및 관리의 품질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샀더니 유럽 전기차보다도 더 믿을만한 나라라는 이미지만 구축할 수 있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명함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